여기 영주 세무서 앞입니다. 저도 블루엑스라는 기업을 운영하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또 운영해야 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세무회계. 회사는 쪼매나게 돈도 못 버는데 한 개라도 거래하면 신고는 해야 돼. 특히 부가세 신고, 법인세도 있지만 법인세는 돈을 못 버리면 낼 것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는 꼬박꼬박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돈 거래하면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영수증이 있다 이 정도로 아는데 요즘은 세무 그렇게 안 해요. 아주 복잡해. 그 신고하려면 정확하게 조세 회계 과목을 알아야 돼. 이게 수입과 지출을 어디 무슨 항목에 해당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세무사 공부한 사람이나 세무서에 몇 년 근무한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분류 잘못하기 싫고, 그냥 예를 들면 이걸 수입 항목으로 내야 되는데 엉뚱한 항목을 내었다 이래 되면 나중에 의심받아요. 요것들이 세금 떼먹으려고 탈루하려고 하는 거라, 이런 의심도 받고 참 골치 아프고. 그리고 그 기장 요령이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물론 많이 해가지고 한 10년 하면 알겠지만 그때까지 배울 때까지가 진짜 힘들어. 그러면 방법 뭐죠? 누구 잘하는 사람 시켜야 되는데, 그 잘하는 사람 기업에 꼭 법인 아니라도 개인 사업자 조그만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주식회사, 대표적인 주식회사인데 저도 주식회사 합니다만은, 주식회사에 일단은 예를 들면 거래를 했다, 그림을 차고 팔았다, 가수 출연 계획을 체결했다, 아니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요거 참 그냥 계약서 써놓고 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돼. 세금을 신고하는데 적합한 어떤 방식으로 기장을 해야 되고, 그 적합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되고, 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 세금 다 내야 돼. 돈 벌지도 못했는데 억수로 많이 버는 것처럼 세금 내야 되고. 사실 그래서 제 친구도 도장업체를 하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해서 기술은 도사인데 아마 이런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아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세무사에 돈 한 달에 얼마 주고 맡긴다고. 그건가 봐요. 저기 신고대리라고 있잖아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대리, 또는 기장대리, 개인업 사업자, 법인 사업자 기장대리, 조세불복. 조세불복까지는 우리가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세금 나오면 설마 내가 100만원 벌었는데 200만원 세금 나오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당장 저거에 기장대리, 즉 기장이 뭐죠? 장부에 적는다. 적을 기자 장부. 회계 서류 중에 이제 이렇게 옛날 책자 형태로 된 장부를 하잖아요. 장부에 써야 돼. 수입 얼마, 적요, 몇월 며칠, 뭐로부터 매출을 해서 어디 팔고 돈 받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출 하면 지출, 직원 급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슨 사무용품 샀다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하루 일당 알바를 고용해서 일 시키면 돈 줘야 되고, 그런 거 하여튼 그게 다 돈 나가면 지출, 돈 들어오면 수입인데, 그런 걸 정확하게 과목 분류를 해야 돼. 그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있어. 또 법률 용어 희한한 게 많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고,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은 자산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냉장고 100만 샀다, 그럼 100만 적어 놓으면 되고, 1년 후에도 100만 적어 놓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100만짜리 냉장고 사면 처음에 100만원 가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짧잖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를 들면 한 5년간 쓸 수 있다면 5년 동안 이제 가치가 줄어들어. 예를 들면 첫 해는 100만원, 다음에는 80만원, 그 다음에 60만원, 40만원, 20만원, 5년 지나면 빵원이 돼. 요렇게 가치가 줄어드는 거를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제가 배운 거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하여튼 용어는 저도 알아요. 근데 실제 처리하는 방법 아무것도 몰라. 기준이 복잡해. 머리가 아파. 세무사 한 친구 외에는 몰라, 솔직히. 근데 세무사들도 몰라. 왜? 법이 하도 복잡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세무사들이 그거 처리하는 방법 알았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다 타닥 넣으면 나와. 근데 그러면, 우리도 그냥 세무사 필요 없고 세무 프로그램 깔면 타닥 넣으면 나오겠네. 어림없는 소리죠. 왜? 기본적으로, 요거는 수입이고, 요건 지출이고, 요건 무슨 항목이고,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거다 입력을 시켜야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아무 칸에 막 입력시키면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기본적인 세법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밀한 저는 몰라도 컴퓨터가 처리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참 요거 보면, 제가 내년도에 블루엑스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재개해야 돼요. 사실은
몇 년 후에 하려고 했는데, 참, 옛날에 그런 법이 없었는데, 이게 회사 이름 걸어놓고 실제 영업 안 하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5년 동안 영업 안 하면, 너들 그냥 회사를 없애치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해산 간주, 본인들이 본래는 주식회사에서 우리 해산하면서 결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대신 해산 결의를 해줘. 해산 간주 처리해가지고, 해산 간주 등기를 해버려. 너들 뭐 주총회 안 해도 우리가 그냥 너들 쓰레기 회사, 가짜 회사니까 해산 간주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해산 간주 일단 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기회를 주는데, 3년 안에 이제 회사할 거나 말 거나 최종 결정인데, 3년 안에 회사 최종 결정 안 하면은, 3년이 딱 되면, 그날 딱 지나가면은, 이제 해산 정도 아니고 아예 청사해서 싹 없애버려. 빚 갚을 갚고, 뭐 받을 건 받고 없애서 그냥 서류상으로도 없어지는 것이 청산이라고 그래요. 나도 요새 최근 배웠는데 청산 간주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블루엑스라는 뭐 미술품 가수, 뭐 그다음에 가수 매니지먼트 미술품 거래 이런 거 하는 회사는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그 기업 법인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뭐 있어봤자 10,000원 이하로 있을 것 같은데, 몰라, 이자 붙어서 뭐 조금 늘었는지 몰라서 하여튼 뭐 의미 있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인들 보면 자본 잠식 상태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언제 한번 영상 만들었잖아요. 돈으로서는 자본 잠식이 맞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 개인 돈도 좀 쓰게 했어요. 뭐 제가 회사에서 돈을 빼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회사를 위해서 돈을 막 개인 돈 넣어서 골치 아픈 처리해서 그냥 개인 돈을 쓰고 치웠는데, 사실 엄밀하게 회사 돈 받아내야 되는데 그 받아내지는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한 1,000,000원에 가까이 되는 그림을 또 갖고 있어. 그래서 통장에는 돈이 없는데 그림으로 전환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산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름만 있고 돈 한 개도 없는 그런 허당인 회사는 아니고, 돈은 없지만 그림으로 갖고 있는 회사래요. 그림 팔 수도 있는데 내가 뭐 팔 것지는 않아. 하여튼 근데 이런 회사를 재개를 해야 되는데, 내년 12월 달인가 이제 안 하면, 이제 그때가 영업 재개 안 하면 청산해버려. 청산해버리면 그냥 등기부상도 이제 없어져. 말소 등기 아마 하지 싶어요. 청산해서 X 싹 그것 보면 이제 끝이래. 그럼 다시 회사 영업하려면 회사 새로 만들어야 돼. 청산되면 그냥 회사가 없어져. 사람으로 좀 사망 간주 처리, 사망 처리 딱 해서 사망 신고하니까, 사망 신고하면 다시 못 살아나잖아요. 죽기 전에는 응급 환자라도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아나.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도 해산 등기되면 이제 응급 환자 비슷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굳이 안 하면 3년 지나면 숨이 똑 끊어져 죽어버려. 근데 이제 살리는 방법은 이제 인공호흡 막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하는 게 이제 회사 뭐 영업을 재개하는데, 뭐 회사 계속의 뭐 결의란가 하여튼 그런 절차를 하면, 회사 계속 절차를 하면은 살아나요. 참, 예.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기 어려운데 회사는 반 죽어도 살아날 수가 있어. 그게 회사의 정확한 용어는 몰라. 저 법대 나왔다 해도 뭐 안 배운 지가 한 20, 30년 되니까 이제 뭐 용어도 헷갈리. 그다음부터 법도 많이 바뀌어서. 하여튼 그렇게 회사의 영업을 재개하는 결정, 그걸 회사 계속 결의라든가 뭐 그걸 계속 절차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면 이제 살아나는데,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냥 내일 신고 영업합니다 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고, 회사 계속 하려면 또 사실상 법인 등기 하는 거 비슷하게 여러 가지 서류 막 내야 돼.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 계속 하겠다 결의했다는 거 하고 증빙서류하고 뭐 온갖 거 다 붙여가지고 한 10가지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그 서류 만들다 보면 지쳐서 못하기 때문에 또 법무사 찾아가든가, 법무사 찾아가든가 아니면 변호사 찾아가서 서류 해야 돼. 돈도 많이 들어. 제가 볼 때만 100만 원 가까이 들지 몰라. 근데 하여튼 100만 원 정도 들이면 재개를 할 수 있는데, 회사 살아갈 수 있어. 일단 죽은 회사가 아니고 응급실에 들어가다 살아나와서 이제 회사가 살긴 사는데, 또 회사 일을 하려면은 수입 지출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화면 전기료도 나가고, 뭐 미술품 한 장 50만 사서 예를 들면 60만 팔아서 쳐. 재수 없으면 50만 사 30만을 팔고 손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어느 쪽이든 간에 그렇게 거래하면 그걸 그냥 장부에 내가 적으면 되는 게 아니래요. 옛날에는 장부에 적으면 되는데 그게 인정 안 해줘. 뭐 가짜 조작한 데서. 저는 기장 대리를 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 이게 뭐 분기별로인가 한 번씩 부가세 신고하게 돼 있고, 소득세 법인세 1년에 한 번인가 뭐 상반기 하반기 한 번인가 뭐, 저는 그걸 몰라요.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기장 대리를 시켜야 돼. 내가 거래한 내역을 뭐 여기서 가르쳐주겠죠. 뭐 서류 뭘 가져오라 뭐 하면은 그거 갖다 좀 자기들 기장해. 수입 지출 항목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그럼 한 달 동안 이제 수입 지출해서 이제 이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부가세를 붙여야 돼요. 부가세는 보통 그 매출 빼기 매입, 그걸 이제 부가세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에 물건 사서 120만 원에 팔았어. 그럼 20만 원만큼 가치 늘었잖아. 그걸 부가가치를 하는데,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가세 세율이 10%죠. 그러면 20만 원에 10% 2만 원을 세금 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그런 식으로 다 내고 이제 연말에 가면 또 소득세인가 법인세인가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계산해. 1년 동안 얼마 벌었군 해서 당신네 블루엑스 영업 되게 못했는데 뭐 1년 겨우 뭐 500만 원 벌었네.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실제로는 안 낼 거예요. 왜냐면 소득이 너무 작으면 얼마까지 공제를 해줘. 이런 회사 세금 거두면 회사 망한다고 살려주긴 한데 창피하지만 그래 사는데 금액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예를 들면 그래. 예를 뭐 규정 몰라. 예를 들면 소득이 연간 소득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을 통과하든가 넘어서면은 그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유는 갖고 거기에 또 몇 퍼센트 적용해서 소득세 법인세를 붙인다고. 아마 개인은 소득세라는 걸 붙이고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붙이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라는 법인의 소득세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거 공부해봐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제가 짓거리 보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회사 영업 재개하려면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 일단은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하여튼 법무사 찾아가. 법무사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뭐 유능한 법무사는 할 수 있겠지. 예. 서류만 작성하면 되니까 소송하는 게 아니고 서류 작성 대행하는 법무사도 하니까. 근데 법무사 실력 있으면 하는데 실력 없으면 안 되고 변호사 시켜야 되고 변호사도 실력 없으면 또 못해. 그 법무법인 정도 가야 되고 이런데 하여튼 기장대리를 일단 시키고 신고대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우리 회사 안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목숨 살려주세요. 하려면 이제 회사에 계속 절차를 밟아요. 계속 회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주총 결의부터 해서 뭐 서류 작성해서 돈 100만 들여서 등기를 하면 이제 너들 회사 살려줄게 영업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등기를 한다 해서 바로 끝나요. 등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저 세무서 가서 우리 영업 재개합니다 신고를 해야 될 거야 아마. 등기하면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야도 그런 협조 안 돼요. 그러면 영업 재개 회사의 개소에 관한 어떤 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다음에 세무서 가서 우리 저 영업 재개합니다. 우리도 이제 다 돈 벌어 보려고 나섭니다. 그러면 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고할 때 또 세무사 또 고전인 전으로 와서 세무사 상담해보고 우리 회사 영업하려는데 세금 기장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소득 별로 없는데 어떡하죠 이러면은 뭐 얼마 정도 매출 예상돼요 이렇게 떡떡하고 전에 얼마 벌써 이렇게 보고 참 불쌍한데 그래도 우리 최소 얼마 받아야 돼요 하면 기장대리는 예를 들면 당신 회사 매출 없어도 한 달에 2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1년에 240만 원 계약하고 1년에 240만 원 1년 단위로 뭐 계약하겠죠. 뭐 10년 단위로 할 때 1년 단위 계약하는 치고 기장대리 240만 원 20만씩 사고 신고대리 부가세 소득 당신들 뭐 보니까 돈도 벌지 못하죠. 그래도 그냥 직원이요 저 서류 작성해도 내러 가든가 아니면 전자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낼 수도 있을 건데 서류 뽑아서 출력해서 내려간지 잘 모르겠어. 하여튼 내려가면 뭐 전자적으로 해도 그냥 저 일을 해야 되니까 임금이 들잖아. 그죠? 또 서류를 뽑아가면 당연히 뭐 저 서류 출력 비용 복사 비용도 들고 할 때 돈이 그래서 기장대리 예를 들면 그래요. 이건 뭐 전 가격이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예를 들면 기장대리 월 20만 원 연간 240만 원 든다 치고 신고대리 부가세 한 번 신고할 때마다 싸게 한다 칩시다. 10만 원씩. 그러면 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면 40만 원. 법인세 연말에 한다 치면 그 법인세는 좀 복잡하다 해서 예를 들면 부가세처럼 10만 원 못 해줘. 한 30만 원 받아야 돼 이러면은 부가세 4번 신고 10만 원 4번 40만 원 법인세 한 번 신고 30만 70만 원 그래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대리 70만 원 기장대리 240만 원 210만 원 들어가요. 그죠? 돈 벌기보다 돈을 먼저 써야 돼. 저는 기업을 하면 사무실 이러면 돈 버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회사 차리려고 느낀 게 있어요. 회사 차리자마자 돈이 나가. 회사 차리자마자 이제 팩스 설치하고 전화기 설치하니까 그것도 돈이 막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월세하고 임대료가 한 달에 왜 그리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그냥 놀 때는 한 달 길다 생각하는데 저 사무실 빌려보면 월세 내는 한 달은 우리 생활 때 한 일주일 넘어가고 한 보름 만에 한 번씩 오는 느낌이야. 금방 내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임대료 내야 된다고 알려고 안 내면 주인이 또 찾아오고 이래.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그래서 저는 뭐 조그만한 회사 할 때는 뭐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저희 집에다가 이제 법무부 하소했죠. 뭐 주식회사
사무실을 저희 집에 하고 우리 집 거실을 해가지고 우리 집 주소를 이제 옮겼다 칩시다. 그래서 일단 그 뭐 이제 사무실 임대료를 안 들어 공짜. 그런데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의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회사 계속 절차 등기 비용 한 100만 든다 치고, 그 다음에 기장대리 연간 240 들고, 신고대리 연간 아까 얼마 했죠? 24개 14개나 적다 지냐 14개 40만원에 법인세 세게 해서 한 30만원 치면 70만원, 240 치면 310만원에 등기하고 1년 버틸려면 등기하는데 100만원, 240 340만원, 요거 70만원하고 410만원 드네요. 회사 안 죽이려고 일단 살리려고 하면은 뭐 실제 더 들 수 있는데 410만원. 그것도 회사 차리면 신고한다 왔다 갔다 하면 또 기름값 들고 이러면 500만원, 적게 써도 500만원 써야 되겠네. 그러다 이제 일이 잘 안 풀려서 화가 나가지고 범민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노래방 가든지 다른 주점 가서 한잔 마셔야 되는데 한 100만원 나와보면 큰일 나네. 걱정됩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회사는 살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적게 해도 돈이 제가 생각할 때 뭐 회사 계속 등기 100만원, 여기 계속 재개신고는 돈이 안 들어요. 그냥 써내면 되고, 기장대리 240, 340에 신고대리 1년 40에 30, 70. 참. 100만원, 240만원, 70만원. 100, 240, 70 더하기 하면 410만원. 맞나요? 100, 247. 310. 410만원. 그 뭐 부수적인 쳐서 500만원. 내년 여름에 예를 들면은 너무 임박해서 재개하려다 서류 잘못 내가지고 때를 놓치면 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일 나기 때문에 다음은 몇 달 전에 시작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또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사과 딸 때 그런 거 하면은 사과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름에 한가할 때 할 생각인데 한 6월 달에 하면 또 상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신고하기 싫으면 7월 1일부로 재개할, 7월 한 2, 3일부로 재개할 생각하고 7월 달에 한다면 7월 달부터 그 1년 버틸려면 그 금액이 좀 줄어드네. 등기는 100만원 그대로, 기장대리는 7월 달부터 하면 연말까지 6개월. 근데 6개월 단위 계약해 주려고 1년 단위 해야 되고, 그러면 결국 한 500만원 써야 되네. 영업 재개한 시점부터 막 1년간 일단은 또 시도해본다 치고 한 500만원 최소한 있어야 되네. 참.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한 기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슬픕니다. 남들은 주식회사 대표자 하면 야 멋있다, 대표자 명함도 좋고, 돈을 그래도 뭐 한 달에 주식회사 사장이니까 하다못해 뭐 300만원 500만원 벌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도 뭘 보면서 500만원 쓰고 들어가야 된다는, 슬픕니다. 주저리 저리저리 이야기 해봤습니다. 참 제가 법대 나왔는데도 깜깜해요. 아이고 뭐 주식회사 배우고 세법도 아주 초보적인 건 아는데도 이런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기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자살행위, 자살이라면 좀 사람 죽는 거 아니까 스스로 파산하기 위한 행위, 멀쩡한 재산 파산해서 거지 되기 위한 행위라 해서 저는 그 회사 만드는 거나 기업 하는 거 좀 솔직히 반대합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해다 시급했는데 제발 안 하는 게 좋고, 딴 사람 하는 걸 좀 보고 회사 다니면서 좀 보고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비용 얼마 드는 거나 자신감 생겼을 때 하세요. 그래 해도 실패하는데 이상입니다. 참.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특정 회계사무소를 이렇게 비추면 불법이 아닌가? 불법까지는 아닌데 저쪽이 그래서 특정 회계사무소만 비쳤다 욕먹을 것 같아서 저쪽도 비춰줄게요. 저쪽에 김순덕 세무회계사무소 이름 보니까 여자분이 세무사인가 보고, 가면서 정은양 여기도 또 여자분이네. 아주머니 그렇고, 저 옆에 우리 세계 세무회계사무소인데 저 우리란 거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그죠? 우리가 뭐 여자 두 분이 할 수도 있고 세 분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하는데 우리라는 이름을 쓸 수도 있고 모르겠고. 그러네. 일단은 여기 이제 중립이라 치고 중성이라 치면 이거 세무사는 여성들이 꽉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이런 거 꼼꼼함, 그게 세무 업무에 맞는 건가?
남자들은 덜렁대고 뭐 거품만 세고 야 내가 쏠게 뭐 100만원 저도 그런 소리 미친 소리 해가지고 참 인생 망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솔직히 꼼꼼하지 못해요. 저도 성격이 좀 꼼꼼하다 말은 그래도 뭐 허발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엄마 보면 저놈 때문에 속 썩는다 이러면서. 저기 세무사 강상호 저기는 남자분이다. 예. 남자 체면을 살려준 강상호 세무사 있네. 그 사람 약간 고민되는데 누구한테 저는 예를 들면 풍기 저희 집을 이제 지금 구상하는 거예요. 블루엑스를 살린다. 저기 저 외관에 있는 우리 이사님 이상필 사장 그 주소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해놓으면 내가 볼 땐 문제도 복잡해져. 그 실제 영업한 누구의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고 그럼 제가 부탁에 염치도 없고 그럼 일단은 우리 집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하고 뭐 돈 벌면 조금 나눠줄게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이사님 돈 떨어졌어요. 저 이사님 100만원 좀 추가 출자해 주세요. 이런 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바는 안 해야지. 하여튼 세무사 강상호 사무소가 보이고 연 대리운전이니까 세무사 아니고 저기는 우리 세무사가 있고 아까 저 두 분의 사무사 저쪽에 보니까 그것도 남자 체육인 세워준 사람이 있네요. 세무사 장성태는 아마도 남자이겠죠. 성태라는 사람이 남자 이름이라 100%는 알지만 우리 사회 간섭상 우리 익숙하기는 남자 이름을 걷고 저 옆에도 김영옥 세무사가 있네. 아하 뭐 여성 편중은 아닌데 세무사 정진은 또 뭘까? 정진도 이게 정진한다 바르게 간다 바를 정자 정진인지 아니면 정밀하게 난다 정진인지 모르겠다 정진도 있고 이런 건 다 남자인지 여자 알 수 없어. 들어가봐야 세무사 남자인지 여자 알 수 있는 거고 저긴 남자 여자 남자 그럼 뭐 여성 편향까지는 아니네 그죠?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됐다고 저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두 개 여자가 다 있어 세무사는 그 집안 여자들이 하는 거 했더니 그건 아닌 건데 이건 영상이 너무 커서 올라갈지 걱정인데 뭐 딴 사람은 볼 필요 없고 저 혼자 볼 생각 하여튼 올려놓겠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기 영주 세무사래 영주 세무사래. 여기에 저 마당에 차 하얀 거 써있는 데가 저 넓잖아요. 네. 저 여기 와봤어요. 뭐 하러 왔을까요? 대구에서 하던 그 블루엑스가 살짝 뭐 돈도 없어서 그만둬야 되는데 신고를 이어와서 했던다 해서 여기서 신고했던가? 하여튼 그래요. 영주 세무서라고. 좋은 뜻으로는 국가에 필요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는 건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국민의 그냥 피땀을 뽑아가는 기관이죠. 꼭 저는 나쁘게는 안 봅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볼 때도 가끔 있겠죠. 이제 여기 공무원이 업무 시간 끝나서 그렇고 이렇게 길게 만들고 쉽지 않은데 세무회계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 이런 거 보면서 공부라도 하려고 제가 떠들어 놓은 말들 있잖아요. 뭐 기자대리, 신고대리, 법인세, 소득세가 도대체 뭔 차이지? 이런 거 연구하려고 이걸 찍어 놓습니다. 연구를 해야 안전 오면 실패를 안 해. 적어도 나중에 골치 아파서 포기하는 일이 없고 일단 기업을 경영하려면은 그냥 내가 뭐 미술품 팔아 돈 번다. 가수 매니저에 돈 번다. 뭐 미술품 파면 되고 가수 매니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세무회계 또는 법인 등기 또는 저 세무신고 이런 거 이거 알아야 돼요. 경영자의 필수래. 기업 경영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기업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어서 포기할 뻔 했으니까. 근데 이제 포기 안 하고 잘 하게 되면 그 능력이 대단하죠. 그죠? 뭐 법적인 것도 알고 세무 회계도 알고 돈 관리도 하는 것도 알고 예,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수 다룬다면 이상하지만 가수 매니저 하는 것도 알고 어떤 노래가 좋은 인기 있는 거 알고 해서 뭐 다양한 능력이 터득해서 제대로 그 회사를 경영한다면 거의 뭐 작은 지자체 하나 경영할 능력을 터득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저도 그런 능력을 터득해야 뭐 대한민국을 돕든지 뭘 하지 그런 능력도 없이 뭐 그냥 의욕만 갖고 뭐 정당을 만든다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고
쉴 때 이제 정치 끝나고 이제 그 여기에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 법원에 의해서 그냥 해상 간주 등기 나오고 뭐 청산 이제 간주되면 회사가 공중분해 되면 그러면 새로 회사하려면 1000만원 최소 넣어야 되고 100만원 넣어야 되고 또 저런 거 시키면 돈이 하여튼 그냥 재개하는 것보다는 일단 자본금 1000만원 넣어야 되는 거 그게 더 많이 들어가잖아. 예, 그래서 돈 아끼려고 회사 계속 신청 영업을 재개하는 회사 계속 등기를 하고 시작하려는데 공부를 좀 이론상으로도 해야 되고 실무적으로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피곤한데 그러나 뭐 피곤하다고 저희 일이 중단될 수는 없고 당을 만드는 거 하나도 힘든데 또 기업까지 해야 되는 참 엎친 데 덮치는 설상가상이라 그러네. 그런 일을 해야 돼서 압박감이 많이 받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요. 뭐 과거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해왔다 이런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뭐 부딪혀 보죠. 뭐 부딪혀 보겠습니다. 다시 실패하는 때 실패하는 때 부딪히고 내가 볼 때는 이번에는 저번처럼 어리숙하게 덤볐다가 망하는 그건 안 하고 혹시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이제 노하우를 상당히 이제 터득한 후에 돈이 안 되네 하고 문을 좀 닫겠죠. 그래서 그만큼 또 경영 능력이 길러질 거라 보고 좀 무모한 도전을 또 할 생각입니다. 저의 이 무모한 도전을 뭐 응원해달라고 말하기 쉽지 않고 그냥 욕이나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